지금 제 손에 5,000원 지폐가 들려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폐 위에 그려진 분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조선의 대학자 율곡이이죠. 역사상 최고의 천재를 뽑는다면 율곡이가 빠질 수 없죠. 지금의 사법고시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과거 시험에서 장우급제를 1등만 무려 9번을 했어요. 사실 율곡이는 과거 시험의 최대 수혜자였지만 대부분의 선비들한테는 절망과 한탄을 안겨준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주시에서 개최된 율곡이 토크 콘서트에 패널로 참여했었습니다. 장우급제를 하려면 5만 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고 했어요.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이 얼마나 성공하기 쉬운 시대인가 다시금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지금이 더 과거보다 성공하기 쉬운지 이유를 들려드려 볼게요. 과거 시험은 958년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죠. 이렇게 약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신분 상승, 입신양명의 기회이기도 했지만 부정부패의 온상이었고 역설적으로 계층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죠. 과거 시험은 국가 관료를 발탁하는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 시험 같은 건데 난이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수도 한양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조선시대 전국에서 몰린 응시자 수가 약 6만 3천 명에 달했어요. 근데 문과에서는 오직 33명의 급제자만 배출하니까 경쟁률이 거의 1900대 1 이 정도인 걸 알 수 있죠. 게다가 33명 중에 5등 안에 들어야지만 진정한 출세길이 허락됐었습니다. 과거 시험으로 평민한테도 양반이 되는 길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문제 난이도가 매우 높고 준비 시간도 지나치게 길어서 가난한 집안에서는 시험 준비 자체가 언감생심이었던 거죠. 조선시대의 과거 급제자 평균 연령이 약 36살이었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니까 거의 30년 동안이나 시험 준비를 한 셈이겠죠. 제가 기숙학원에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도 정말 수도 없이 봤지만 1년만 시험 준비에 몰두하라고 해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으로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이루 말할 수 없게 컸겠죠. 심지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자식 3대가 한데 모여서 과거 시험을 준비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박문규라는 사람은 83세에 과거 시험을 치러서 급제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을 달리하기도 했죠. 시험 난이도가 이렇게 극악스러웠던 것은 논술형이었고 시험 범위가 따로 없었기 때문인데요. 시험에 나온 주제를 몇 가지 알려드려 볼게요. 올바른 신하를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오랑캐를 제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경제, 정치, 군사, 문화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만의 의견을 소상히 피력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문맹률이 90%에 달했던 조선시대에 우선 수만 자의 한자를 쓸 수 있어야만 했고 어릴 때부터 여러 경전을 외우다시피 해야 했고 자신만의 사유체계도 제대로 갖췄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20, 30년 동안 시험을 준비해서 급제했을지라도 정작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있고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아서 행정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조선시대 때 출세 수단이 과거 급제 말고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신문제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줬지만 평범한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까마득하게 높은 벽이었죠. 그 시대에도 공부가 아닌 다른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손흥민처럼 운동에 탁월하고 누군가는 아이유처럼 음악에 심취해 있었겠죠. 다른 누군가는 사업에 능통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교 이외의 기타 학문은 평가 절하당하고 있었고 당시 주류에서 벗어난 길은 천대받기 일쑤였어요.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 과거 급제로 한정되어 있고 무지막지한 난이도와 좁은 외난부 다리 위에서 공부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아예 반전의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공부를 썩 잘했던 사람일지라도 20, 30년 정도의 세월을 갈아 넣어야만 했던 거죠.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5살 정도였는데 자칫하면 공부만 하다가 하늘나라 가버리는 거였습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를 열어놓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겠다는 취지로 존재했던 과거 시험이 오히려 신분 간의 이동을 경색시켜버리는 그런 장본인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1894년에 과거 시험은 결국 폐지되었지만 지금도 인재를 평가하는 시험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능 시험이겠죠. 다행스럽게 과거와 완전 달라진 점은 수능 시험을 망쳐도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해도 여전히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차별화된 컨텐츠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비즈니스 할 수도 있고 SNS를 통해서 특별한 매력을 뽐낼 수 있고 수익화 모델을 찾아낼 수 있죠. 신문제가 폐지되어서 여러분이 무슨 시도를 하든지 시도 자체를 방해하는 세력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발전과 성공으로 향하는 수많은 길이 존재하고 있어요. 조선시대처럼 성공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약도 없는 과거 시험에만 몰두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은 과거와 달리 전례 없이 자유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의식에서 스스로 한계 설정을 해놓고 살고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문식에 존재하는 커다란 장벽을 깡그리 허물어버리고 세상 속에 거침없이 뛰어들 때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공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더 자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